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16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아직 정점을 찍진 않았지만 곧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며 이에 맞는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초입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20대 대선을 2주 앞두고 오늘부터 해외 115개 나라 제외 공간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유세를 펼치고 윤석열 후보는 호남 지역 공략에 나섭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각각 수도권과 경북에서 집중 유세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고 규정하고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 조처를 내놨습니다. 러시아 국책은행을 비롯해 러시아 은행 두 곳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제약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 금요일부터는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레는 하루를 만드는 습관 아침애니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 아침엔 시작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무려 15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선 처음으로 4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유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5만 8,005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와 비교하면 6만 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서울에서 첫 4만 명, 경기도에서도 첫 5만 명을 각각 돌파했습니다. 집계를 마감하는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6만 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진자 급증이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단계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고 낮은 치명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30%에 육박한 상황인데 특히 9세 이하 영유아의 확진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만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낮은 편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오미크론 중증화율은 0.005%, 치명률은 0.01% 수준입니다. 방학 기간임에도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건 가족 간 전파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학을 하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내 집단 확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대선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각 후보들이 재외국민을 향해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유세전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과 세종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전 세계 115개국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는 2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각 후보들은 대외동포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인사 영상을 올리며 재외동포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윤석열 후보도 AI 윤석열 영상 등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한글학교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직 속의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운영을 공약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후보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세를 펼칩니다.
토론 이후 발언이 더 거칠어진 이재명 후보. 자칫 잘못하면 촛불 들고 다니다가 깜빵 가는 그런 세월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전직 검사들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충청과 세종을 돌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전북에서 호남 발전을 강조한 윤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께 만약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셨거나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중이었다면 대기업이 호남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막으셨겠습니까? 전남 신안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의 전통시장을 돌고 안철수 후보는 울산과 경북 포항에서 집중 유세를 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몇 시간 전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동부에 군사를 보내기로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어제만 해도 백악관이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러시아의 결정을 침공으로 규정했군요. 그렇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는 원래도 러시아군이 자주 보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백악관이 당초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는데요. 그러다 오늘 확실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s he indicated and asked permission to be able to do from his Duma. So let's begin to. I'm going to begin to impose sanctions in response.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걸까요? 예,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을 비롯해서 러시아은행 두 곳에 아예 서방의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습니다. 또 러시아 지도층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유럽연합과 영국도 대러시아 제재를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죠. 노르트스트림2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양측 다 출혈을 각오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이유를 설명했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런 태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예, 전날 워싱턴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 동안 자신의 역사관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Итак, начну с того, что современная Украина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была создана Россией. Точнее, большевист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Россией. Этот процесс начался практически сразу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역사적, 정신적으로 같은 뿌리라고도 했습니다. 그간 주장해온 바를 다시 꺼내놓은 건데 전날 워싱턴 집회에서 만난 우크라이나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Before it was the Soviet Union, and Ukraine always were an independent country, and we were taken by communists, by Bolshevik in 2000. 푸틴의 역사관도 비판했습니다. Ukraine started off as the Kievan Rus, which was the capital of which is Kiev. So the attempt to try to fabricate history and try to rewrite history will not work because Ukraine has a strong history. 이날 모인 우크라이나인들은 미국을 믿고 핵을 포기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도발을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Now, what's interesting is when you look at how China then treated the situation, China would like to rewrite history as well.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does not stand with Ukraine now, 네, 계속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는 전면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제재를 발표하면서 아직 외교에 열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당장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건 아니라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 회담도 여전히 열겠다는 입장이라 돌파구를 찾을 한 번의 기회는 더 남아있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3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무역 일을 하는 교민 김도순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키예프에는 아직 우리 교민 60여 명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분입니다. 김도순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끊지는 않았고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내로는 안 가고 일단 저는 지금 체코 쪽으로 가서 거기서 지금 일단 관망하면서 이쪽 사태 보고 뭐 좀 더 악화되면은 한국으로 갈 예정이고 악화 안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잠시 나가서 대기하려고요. 예.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조금 더 가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적대감들이 점점점 더 그 강도가 자꾸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부친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감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크림 병합되고 그 동부 지역이 분리가 되고 그 시점부터 이 나라 사람들 마음 정신적으로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들 포함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뭐 여기도 지역에 보면은 자치 치안대 형식으로 해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꼭 우크라이나는 자기가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출인 것 같습니다. 루간스크 쪽이나 이 도네츠크 쪽도 일부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포함되고 있고 일부는 이제 자치적 반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전에 그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오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양쪽 지역 합쳐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이주를 했다고요. 이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저쪽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친러 성향의 사람들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3월달에 여기 한 6주 정도 록다운 할 때만 하더라도 물건 사재기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재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불안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입출금에 문제 없고 아직까지는 다 은행들도 정상적으로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아무쪼록 안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프로 스포츠에도 직접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프로농구는 플레이오프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고 개막 준비가 한창인 프로야구 역시 확진자가 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하루 사망자가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네, 일본 NHK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을 기준으로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19명이었는데 기존 최다인 270명을 훌쩍 뛰어넘긴 수치입니다. 이 사망자 통계는 확진자 추이를 조금씩 뒤늦게 따라가는 말하자면 후행 지표입니다. 다행히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14,000여 명 줄어 69,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9,000여 명이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치이긴 하지만 최고치였던 80만여 명에 비하면 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네, 그래도 몇몇 나라에서는 좀 신규 확진자가 주는 추세네요. 네, 우리도 확진자가 좀 확 줄어드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칠레의 한 박물관에서 원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춤을 췄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칠레 산티아고로 함께 가보시죠. 칠레 이스터 섬의 명물인 모아이 석상. 1000년 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설까지 있는데요. 푸른 들판에 있어야 할 석상이 건물 내부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1870년 칠레 해군이 석상 중 하나인 모아이 타우를 수도 산티아고로 가져와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겁니다. 석상을 조상의 혼이라 생각하는
이스터 섬의 라파누이 원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반환 요청을 해왔는데요. 마침내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15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무게가 715kg에 달하는 모아이 타오. 3,500km의 이동 준비를 마치고 오는 28일 이스터 섬을 향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라파누이 원주민들은 1868년 반출돼 영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또 다른 석상의 반환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서 있는 남성들 사이로 원피스를 입고 스카프를 두른 3명의 여성. 큰 키에 골격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스카프를 벗자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놀랍게도 여장을 한 흑인 남성들인데요. 드러나는 부분만 밝은 색으로 화장을 한 모습이 유독 눈에 띕니다. 마약 밀반입을 위해 성별은 물론 인종까지 바꿔치기 하려다 눈썰미 좋은 알제리 경찰에 딱 걸렸습니다. 누리꾼들은 흑인 FBI 요원이 백인 여성으로 위장하는 영화 화이트 칙스를 따라 했다며 범죄자들의 엉성함을 비웃었습니다. 귀여운 펭귄과 물개, 커다란 빙하, 남극하면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호주 정부가 남극 대륙의 보호와 연구를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드론과 헬기를 구입하고 남극 연구기지도 여러 곳 늘릴 계획입니다. 호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바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 때문입니다. 남극 지역은 전체 면적의 42%가 호주령인데 남극에 땅 한 평 없는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기지국을 구축하고 어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원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남극 대륙에서는 중국과 어떤 목표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계속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나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상암동 주택가 계단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했지만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5시간의 추적 끝에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같은 다른 나라의 동의를 받으면 국적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그럼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오르는 건지, 또 항공사 선택권이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정위가 내건 핵심 조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다른 항공사와 나누라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26개 국제 노선, 그리고 제주를 오가는 8개 국내 노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가 항공사들도 미국이나 유럽 데를 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내놓는 노선에 취항한다면 지금보다 싼 값에 미국과 유럽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다 다른 나라 항공사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일리지 그대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유지됩니다. 2019년에 마일리지 기준과 비교해서 그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공정위가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다 갖고 있다면 나중에 두 개를 합친 통합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합병이 끝나는 시점부터 6개월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회사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합치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두 항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던 노선들은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진 항공료를 마음대로 올릴 순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전인 2019년 항공료를 기준으로 할 때 물가 상승률보다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 항공권 값이 많이 떨어진 노선은 향후 코로나가 잦아들어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 값을 예전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무료 기내식과 수화물, 라운지 이용 등 소비자가 받던 서비스도 불리하게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뚝 떨어져 아침 출근길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5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고 모레 금요일부터는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20대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 관계로 오늘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침엔 JTBC.